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오렌지 주스에는 한 가지 물질만 들어있을까요? 저도 주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러한 주스에는 한 가지 물질만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100%라고 되어 있어도 정제수라든지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K 반지보다는 24K 반지가 거의 100%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의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혼합물과 순물질에 대한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물질의 특성을 근거로 우리 주변의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물질은요,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고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증류수나 드라이아이스나 산소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고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물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물질의 대표적인 예로는 금이나 염화나트륨, 다이아몬드, 설탕, 물, 에탄올, 산소,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구성에서 원자나 분자를 배우게 되면은 한 종류의 원자나 한 종류의 분자, 한 종류의 이온 결합 화합물로 돼 있으면은 이거를 보고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혼합물은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뭔가가 섞여 있을 것 같으면은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닷물 같은 경우도 이제 혼합물이고, 암석, 우유 같은 경우도 혼합물이겠죠. 바닷물에는 보통 물과 염화나트륨 등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암석 같은 곳에는 이제 석영이나 장석 같은 광물 같은 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유도 뭐 단백질, 지방, 칼슘, 물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닷물, 우유, 식초, 탄산음료, 과일 주스, 공기, 바위, 모래 같은 것들이 혼합물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체끼리 섞여 있는 것도 혼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혼합물은 섞여 있는 순물질이 각각의 성질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설탕가루를 맛보면은 달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설탕과 물을 섞게 되면은 이게 혼합물이 되는 것이고, 설탕의 달콤한 성질과 물의 흐르는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물질의 성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불난 집에다 부채질을 한다고 하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면은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겠죠. 왜냐면은 공기에는 산소 기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산소 기체로만 되어 있는 통을 불이 난 데에다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에 공기를 조성하고 있는 산소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용 산소는요, 99.9%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물질로 칭하고 있는데, 이렇게 잠수부들이 쓰는 이런 잠수부용 기체는 순물질일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용에서 쓰이는 것은 산소 분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물질이지만, 잠수용 기체는 질소, 헬륨, 산소 같은 것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마다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가 있는데,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에 대해서 배우면 좋습니다. 균일 혼합물은요, 균일하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불균일 혼합물은 불균일하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맛과 농도가 위치마다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균일 혼합물은 성분이 고르게 섞여 있고 모든 부분의 성질과 농도가 같고, 성분은 육안으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루 섞여져 있고 어느 곳으로 맛봐도 똑같은 게 바로 균일 혼합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불균일 혼합물은요, 이렇게 섞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육안으로 관찰이 되거나 아니면은 부분마다 성질과 농도가 다른 경우에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유는 균일 혼합물일까요? 아니면 불균일 혼합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유는 어느 곳으로 맛봐도 똑같은 맛이니까 균일 혼합물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지방이나 이제 단백질층 같은 게 이제 뭉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불규칙하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는 이런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해 가지고 이용을 하기도 하고 순물질을 섞어서 혼합물로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물질과 순물질을 섞어서 혼합물을 만드는 거는 대표적으로 퓨즈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납하고 주석을 섞어서 전선이 과열됐을 때 퓨즈가 먼저 끊어져서 화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스테인리스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벼운데 단단한 물질로 만들기 위해서 철과 크롬을 섞습니다. 그리고 부동액 같은 경우는요, 엔진의 냉각수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엔진의 냉각수가 낮은 온도에서도 잘 얻어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과 에틸렌 글리콜을 섞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순물질과 순물질로 되어 있는데 공기에서 질소 액체나 산소 기체 같은 걸 뽑아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